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도 6월 한 달 내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봉지는 다 씌우셨을까요? 봉지 씌우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아직도 못 씌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늦어도 6월 말에는 봉지를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어찌된 것인지 일찍 씌우면은 알이 안 커진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러 시기를 늦추시려다 비가 자꾸 오니까 이제는 씌우고 싶어도 못 씌우고 노심초사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봉지를 아무리 일찍 씌우려고 해도 알 쏟기 때문에 6월 말경이 됩니다. 1차 지베렐린 처리하고 이 4주 후에는 최종 알비대에 영향이 없으니까 6월 말경 씌우시면 됩니다. 오히려 개화 후 10주 후에 씌웠을 때 알물러짐이 나타날 수 있는 시험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기가 있기 때문에 봉지 씌우기가 늦어질수록 병해충 방제 노력은 더 들어가고 약을 쳐도 100% 방제는 어렵기 때문에 수확기 병의 발생도 봉지를 일찍 씌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봉지 씌우기는 장마 이전으로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연초부터 연일 기상 이슈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상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가 많으면은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익히는데 가장 중요한 햇빛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뿌리는 활력이 떨어지고 식물체는 연약해지고 병원균 곰팡이 포자가 비바람에 의해서 확산되고 병의 발생이 증가되는데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물을 줘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줘야 할까요? 내 밭에 3일에 한 번씩 준다고 비가 와도 3일에 한 번씩 줘야 할까요? 물은 왜 줄까요? 지상부 식물체가 물을 필요로 하니까 물을 주는 것인데요. 비가 올 때는 잎에서 수분을 내보내는 증산작용이 없습니다. 보통 맑은 날 식물이 흡수한 물의 90%는 증산작용으로 잎에서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수분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요. 비 오는 날은 증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연일 오는데 물 준 지 3일이 되었다고 물을 주면 식물체 몸속에 채울 정도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배출이 안 되니까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주는 물은 배수가 되거나 토양에 따라서 과습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지화 수위가 높아져서 가뜩이나 토양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내가 물까지 주면 더욱 과습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는 천재지만 이런 상황에 내가 물을 주는 것은 인재입니다. 과습이 되면은 토양 산소 부족으로 잔뿌리가 죽게 되고 뿌리 활력이 떨어집니다. 광합성을 해야 광합성 동화산물, 탄수화물이 뿌리로도 양분을 보내줄 텐데요. 광합성 못하는 것도 뿌리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게다가 토양이 습하게 되면 더욱 좋지가 않겠습니다. 간혹 노지 비가림인데 바닥 멀칭으로 비닐을 안 깔고 처각막을 까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리 배수가 잘 되는 땅이라 해도 요즘 같은 장마에는 빗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배수가 안 되는 땅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고요. 저는 노지 비가림은 장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닐 멀칭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연일 비가 오면 뿌리는 좋지 못한데 비가 오다가 그치면 또 강한 햇빛과 폭염이 되죠. 그러면은 갑자기 잎에서 증산이 많게 되는데 뿌리는 힘이 없고 잎에서 요구하는 양은 많아지고 잎에서 수분을 요구하는 만큼 뿌리는 수분 공급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뿌리 활력의 정도에 따라서 일소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막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피해를 가중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은 물을 주지 마시고 토양 환경을 생각해서 멀칭 비닐이라도 조금 열어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토양 환경을 관리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수분 관리는 6월 달에 한창 과립 비대기보다는 물량을 줄여서 꾸준하게 적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안 올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병해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병해가 증가하고 비가 없으면 병보다 충해가 증가하는데요. 올해는 유독 비가 많아서 전년 대비 병해 발생이 현장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흰가루병, 녹균병 발생이 많은데요. 올해는 아침 저녁 기온차도 크고 비도 잦아서 샤인에도 흰가루병 발생이 많습니다. 흰가루병은 병명대로 잎이나 포도알에 흰 가루가 묻어 있는 듯한 증상을 보입니다. 흰가루병은 잎에는 앞면에 포자가 번식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녹균병은 잎 뒷면에 포자가 번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균이 붙어 있는 앞면은 노랗게 됩니다. 비바람에 의해서 균이 확산이 되니까 비 오고 난 뒤 침투 이행성 치료 살균제를 살포하셔야 합니다. 살포하실 때에는 녹균병 같은 경우 잎 뒷면에 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잎 뒷면에 약이 잘 묻을 수 있도록 방지하셔야겠습니다. 녹균병이 심해지면은 조기 낙엽되는데요. 잎이 없으면은 올해 농사뿐만 아니라 저장양분 부족으로 내년도 농사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잎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장마기에는 뿌리의 활력도 떨어져 있는 데다 토양으로 자꾸 비료를 주다 보면 비료가 쌓이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관주보다 연면 시비가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올해처럼 비가 많은 해에 칼슘은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시기에 인산가리나 마그네슘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7월 15일인데요. 시기적으로 5월 말 개화로 볼 때에 개화 후 45일 정도로 알 비대가 주춤하는 지연기입니다. 10여일 전후로 지연기가 끝나면 딱딱하던 포도알이 말랑해지는 연화기가 오고 포도알이 연화되면서 변색기가 됩니다. 변색기 되기 전에 나무 내 탄수화물 수준이 좋아야지 수확기 최종 당도도 높을 확률이 큰데요. 올해는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잎에서 광합성으로 탄소 동화 양분 당 생성량이 적어서 포도 품질이 걱정입니다. 포도의 당도는 변색기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당 축적 원리는 변색기 이전에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말산을 만들고 변색기가 되면 말산이 당과 수소이온으로 분해가 되고 포도 알 안과 박의 농도 차에 의해서 수분, 이온, 당이 유입되면서 당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색기 직전에 만들어낸 말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이후 포도의 당도가 얼마나 올라갈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색기가 7월 25일이라고 할 때 25일 직전에 만들어낸 말산의 양이 내 포도의 당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잎에서 만드는 당, 탄수화물이라는 것이죠. 잎에서 당을 만들려면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연일 햇빛이 없으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당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당연히 착과량이 많은 경우 품질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인데 상대적으로 자식들이 많으면 더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혹시나 부초를 키우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포도의 탄수화물 공급도 어려운 형편인데 포도에 갈 것을 뺏어서 잎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부초는 나오는 대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이라서 자식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나중에 좋은 거 먹여주겠다고 자식들 밥 먹을 돈으로 자식은 굶기고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지은들 다 제때가 있는 것인데 이미 이 포도는 만들어진 말산량이 부족하면 후기에 아무리 잎에서 일을 많이 한들 당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최종 당도는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볕은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부초 제거, 착과량 조절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철 포도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